네, 세네터 출입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참교육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위해 이란을 평정하고 호르무즈를 해결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정말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했는데 말은 맞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미국의 혁신적인 군사 사상, 군사 체계, 그 AI 킬체인. 여기에 인민해방군이 겁을 먹어가지고요.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중요해. AI 쓰지 마. AI 유엔에서 관리해야 돼. 뭐 이런 개소리를 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패권, 미국의 글로벌 석유 천연가스 패권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Because we have so much oil, we have tremendous oil and gas, much more than we need. We have Venezuela now as our new partner, great partner. They've worked out so wonderful. We're working with th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예, 지금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로드리게스, 예, 그 오빠는 또 국회의장, 예, 마두로를 팔아넘긴 사람들이죠. 아,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고, 예, 거기랑 지금 같이 손발 맞춰서 하고 있다.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And it's a massive source of oil, gas, everything. But we're in a very good position. 예, 제가 그 드럼으로 한번 비유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석유 가스 지금 생산량이 다 세계 1위고, 거기다 캐나다, 베네수엘라, 거기는 뭐 미국의 영향을 못 벗어나죠. 그 다음에 유럽이 또 못 벗어나고요. 그리고 중동이 이제 이란이 정리되고 나면 완전히 미국의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죠. 그리고 그 흑해 카스피해권, 그게 또 미국 영향력이고, 그럼 남는 건 어디야? 예, 남는 거는 러시아밖에 안 남아요. 러시아.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 완전히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이 석유 천연가스 밸브가 미국 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번 전쟁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서 야 근데 미국은 이 석유랑 천연가스가 이게 차고 넘치는데 그럼 이거는 미국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잡으려는 거다. 그렇게 세계 질서 잡아놓으면 중국이 제일 큰 이익 누리는 거야. 그 소리를 해요. 들어보세요. But very unfair to other parts of the world, like China as an example. I mean, we're doing this for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countries like China. They get a lot of their oil through the straits. So we're doing this.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in China. I'm going ther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we're protecting the world from what these lunatics are trying to do. 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 화법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화법은 그러니까 건설사 사장님들이 이제 제일 전과가 많아요. 업종 중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제일 험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자입니다. 뉴욕이라는 마피아 천국인 그런 데서 부동산 개발업을 해가지고 약간 좀 말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마피아스럽거나 혹은 깍두기스러운 데가 있어요. 지금 중국 팔짝팔짝 뛰고 있거든요. 근데 야 내가 너 위해서 결국 해주는 셈인 거야 이거. 너 나한테 고마울 줄 알아야지. 아 그러니까 나랑 뭐 중국 또 나랑 시진핑 주석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네. And very successfully. With all of that, it affects other countries much more than it does the United States. It doesn't really affect us. We have so much oil. We have tremendous oil and gas. Much more than we need. 예. 결국은 지금 미국이 이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다. 결국 세계 질서의 문제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세계 질서 잡히면은 동아시아, 중국, 뭐 유럽 이런 데가 덕보는 거지. 중동은 자기들이 팔 수 있으니까 편하게. 지금 그러한 글로벌 차원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패권에 관한 지금 게임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피터 자이안과 조선일보의 오산이죠. 피터 자이안은 그 사람이 이제 잘 팔린 책으로는 마지막 책이었죠. 슈퍼파워 미국이 없어진 세상. The Absent Superpower. 그래서 이제 그 부제가 뭐냐면은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이게 부제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핵심 명제가 뭐냐면 미국은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나면 고립주의로 간다. 그게 피터 자이안의 명제였습니다. 그게 한 5, 6년 전에 이 책이었죠. 예, 한 7, 8년 전에. 예.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그 또라이 트럼프가 고립주의로 갈수록 우리는 중국과 찰떡궁합이다. 뭐 그런 참 그런 얘기. 이게 다 엉터리 같은 얘기죠. 근데 반성문 안 써 둘 다. 예.
김대중 선생님 좀 반성문 좀 쓰세요. 잘못 생각했다고. 반성문 쓰기는커녕 틈만 나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김대중 2.0 혹은 새끼 김대중이 튀어나와요. 양상훈 씨, 예, 우리 뭐 후배 뻘 되는데 뭐 참 그렇죠. 2025년 9월 25일 날, 예, 바로 작년이에요. 헛소리 이렇게 합니다. 안보 미국, 경제 중국에서 안보 경제 모두 미국이라더니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고 나니까 안보 경제 모두 오리무중됐다. 그러니까 좀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악랄합니다. 예, 조선일보. 2025년 8월, 예, 광복 그러니까 80주년에 예, 여기저기 인터뷰 따면서 제목을 보세요. 미중사의 중립위주의야. 한국 대중봉쇄 최전선 돼서는 안 돼. 근데 이거 누가 말한 거야? 한참 찾아봐야 돼요. CCG 이사장. 그러면 CCG가 뭔데? 중국 국제화센터. 그럼 거기 뭐야? 중국 공산당의 그 선전 창구예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얘기해야죠. 중국 공산당 따옴표 치고 한국은 미중사의 중립위주의야. 대중봉쇄 최전선 돼서는 안 돼. 그 큰 글자가 중국 공산당이란 큰 글자가 앞에 나와야지. 혹은 중국이라고, 혹은 공산당이라고는 안 써도 중국. 근데 그게 작은 글자로 나온다고요. 이게 그 사람들 착각 일으키는 수법이거든. 매스 미디어가. 이런 걸 볼 때, 여기 굉장히 그 미련하고 악랄한 신문이다. 그런 걸 좀 느껴요. 조선일보 보면. 네.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네오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네오콘이 이루고자 했던 바를 다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하고 방법으로. 이게 트럼프의 지금 노선을 보면 고립주의가 아닙니다. 피터 자이안이 말한 그런 고립주의가 아니라 중국 포위 따돌리기예요. 핵심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을 달았어요. OC3, Outcompete and Contain China. 중국을 따돌리고 포위하기. 핵심이 그거죠.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전 영역에 걸쳐서 중국을 포위하고 동시에 미국과 동맹의 약점을 최소화하죠. 미국과 동맹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첫 번째 그 조치는 앞단돌이지. 단돌은 이제 일본 말이지만 우리말화 됐으니까 그냥 쓸게요. 앞단돌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결국은 미국의 정치혁명, 경제개혁, 국방혁신 이룩하고 서방구 굳히고 일단 아생 연후 살타. 내가 먼저 살아야 상대방 죽이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엔 글로벌 군사지정학, 글로벌 에너지 패권, 글로벌 광물 안보 이거 달성해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제일도련을 강화해서 최종 승부처를 한반도에서 북한 자유화로 내고 되게 이런 코스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영이. 그래서 이번 11월 중간선거 그 다음에 또 2년 후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또 의원 선거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가 만들어낸 노선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세뇌 탈출 지금 한 3년째 구독자 수 20만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알고리즘이 좀 백모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이 알고리즘을 좀 달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흥이 나시면 회원가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AI 킬체인망이 이번에 처음 등장하고 이게 군사에 있어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다. 이 얘기를 미국 언론도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쪽에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폭스뉴스에서 잠깐 언급되는데 이 폭스뉴스 앵커가 무식해서 그런지 혹은 이 말 자체가 추상적인 말이어서 그런지 제가 인용하는 이 부분 외에는 다른 또 이게 프로가 만약에 지금 한 1분 정도도 안 될 텐데 제가 인용하는 게 다른 나머지 그 토막의 나머지 부분들 한 7, 8분은 드론에 관해서만 얘기해. 드론은 그림이 잘 나오니까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이건 좀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거고 아무튼 거기서 이거만 얘기하고 제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반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가 이상한 성명 냈다고. 어저께.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For the first time ever, the Pentagon i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scope targets. What used to take weeks of planning was compressed into just hours. AI detects targets and then spits out coordinates. What I believe we witnessed here was one of the most decisive, technologically game-changing moments in modern-day military history, and America delivered it. The strikes are going to send a message, frankly, far beyond Iran. It tells adversaries around the world that we just officially crossed a threshold with our weaponry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n't just a buzzword. It's being embedded into real battlefield decisions going forward. But fair warning, Jesse, when machines start picking targets,
we as a nation better ask who's checking the machines. Is there going to be no human in the loop, or will human commanders actually steer these decisions because the AI is only as good as the people training it are? And there's a world of difference between AI assisting a military commander and AI deciding who lives or dies. 예. 이 그 꼭지에서도 딱 요만큼만 이 문제를 다루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하늘 날아다니는 드론 얘기만 해요. 지금 이게 엄청난 그 군사적 혁명이거든요. 저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죠. 이게 이제 AI 킬체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드디어 다 나왔고, 미국 같으면 이것을 이제 메이븐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에 무수히 많은 센서가 달려있고 무수히 많은 이펙터가 달려있는, 이펙터는 슈터라고도 해요. 쏘는 거. 그래서 결국 센서에서 슈터로 연결되는 이 연결 루프, 그 시스템, 이 위에 AI가 이걸 들어앉아서 브레인으로 이거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요 무기, 이 타겟은 요 무기를 써, 이 타겟은 이 무기를 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I가 상황과 물체를 식별하고 타겟을 선정하고 무기를 선정하고 인간에게 제시를 하고 인간 결정에 의해 타격을 가하고 타격 후에 제대로 부서졌나 아니면 또 타격해야 되나 그 평가를 내리고 이 룹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AI 브레인이. 그전에는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붙어가지고 룹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못했던 이라크 전쟁 때. 근데 지금 20명이 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이 하루 평균 1,000개 정도의 그 타겟을 공중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타겟 하나를 식별해가지고 저거 때린다, 연결하고 이게 사람이 하면 한 10시간은 걸려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그 타겟 눈에 보인다고 바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뭔지, 이게 뭐 학교인지 뭐 병원인지 혹시 근처에 뭐 민간인시설이 많아가지고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건지, 이거 진짜 여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맞는지 틀린지 이거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하루에 1,000개씩 때려내고 있다고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이랑 20명이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걸 이제 AI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 요즘 또 이렇게 편하게 하는 말은 센서 슈터 룹이라 그럽니다. 슈터가 이펙터거든요. 이 무기, 타격 무기. 그러니까 센서와 슈터를 연결시키는 연결 순환고리. 센서 슈터 연결 순환고리.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을 AI가 총괄 브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모가 이번 이란 전쟁에서 튀어나왔고, 제가 며칠 전에 다뤘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트럼프 일기 때 실험실 차원에서 뚝딱거려서 만들었고,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단련됐고, 이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쭉 단련되다가 2024년과 2025년에는 중동에서 그게 더 단련됐어요. 왜 그러냐면 중동 때에 이스라엘을 미국이 이 AI를 가지고, 그 미국이 이 통신망과 이 감시 체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줬거든. 지금 후티가 발사대 끌고 나오고 있어요. 이란이 지금 탄도미사일 쐈어. 그러니까 너희 이거 움직여라. 이런 식으로 이걸 도왔다고요, 그때. 그거 제가 다 틀어드렸잖아. 그 미 중부사령부의 그 기술 담당 총괄, 또 미 국방부 그 혁신했던 윌 로퍼, 이런 사람들 말씀 다 전에 틀어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기술적인 거로 가면, 이 AI 킬체인이 이게 한국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 이거를 JADC2라 그래요. 합동이라 그러면 육해공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다 같이 움직이는 걸 합동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합참이죠. 합동참모본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합동이란 말을 써요, 군사는. 그 다음에 AD는 전 영역. 그러니까 우주, 공중, 지상, 수상, 수중, 사이버 뭐 이런 전 영역 지휘 통제. 그래서 JADC2라고 부릅니다. 그럼 미군의 JADC2가 있는데 걔랑 이 한국과 같은 우방의 JADC2가 어떤 관계냐? 한국은 세계 유일의 전면적 결합 관계예요.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토는요, JADC2가 없어, 나토 차원에서. 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연합군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래요. Combined Forces. 그러니까 연합군이라는 건 전쟁이 나면 지휘부가 하나인 거예요. One Command예요. 일본은요, 미군의 JADC2랑 뭐만 결합하냐? 센서만 결합해요. 위성이나 뭐 미사일 방어 이런 쪽만. 대만은요, 뭐라고 말할 수준이 안 돼. 그리고 대만 앞으로도 뭐 대만이 좀 이게 좀 그 채비가 갖춰져도 미군이 이렇게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안 합니다. 유사시에 한 번에 인터페이스 할 수 있도록 잠재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평소에 인터페이스에서 같이 공동 군사 훈련하거나 뭐 이런 일 없어요. 그럼 AI 브레인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참 제가 리짜이밍한테 화가 나는 게 이건데 이런 걸 좀 제대로 팍팍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뭐 중국이 파고들을 수 있는 뒷문 열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우주에서 육군까지 센서 이펙터를 다 망으로 연결하고 그 위에 AI 클라우드 AI 그러니까 AI 브레인을 두는 킬체인을 한국이 올해로서 거의 완성을 했어요. 올해로서 지금 마지막 시험을 한미 간에 같이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제 막 구축 시작했어요. 대만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 그 망이 일단 존재해야 그 망 위에다가 뭘 띄울 거 아니야. 그 망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는 육해공 모두 미국과 정확하게 대응해서 쏙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 연동돼 있고요. 이걸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우리 쪽에서는. 그게 2026년에 완성됐어요. 완성 버전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그동안에 사용돼 왔던 통신 방식들, 그걸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거와 미국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걸 통역해주는 만능 통역기가 돌아가요. 그걸 데이터 링크 프로세서 DLP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JTDLS는 Joint Tactical Data Link System, 그러니까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죠. 예. 그 안에 만능 통역기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 다음으로 AI 킬체인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에요. 중국이 겉으로는 접근을 한 것 같아. 무섭게 따라잡으려 하고 있어요. 근데 기초가 부실해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 AI 브레인 아무리 근사하게 짜서 올려서 뭐해. 센서가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레이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우주 자산이라든지 그 미국의 게임이 안 되죠. 결국은 AI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센서 이펙터를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센서 슈터를. 그럼 센서가 좋아야 되고 이펙터가 좋아야 되지. 중국의 이펙터가 그게 뭐 자주포만 해도 탱크만 해도 우리보다 개허접한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연결돼야 되니까 통신이잖아. 그럼 이 통신이 최소한 중국이 미국이랑 붙으려 그러면 이게 우주적 차원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 돼야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의 군사기지만 해도 750개입니다. 중국은 한 개밖에 없어요. 군사기지가. 아프리카 저기 지부티는 군사기지 아무데나 다 내줘. 돈만 내면. 거기는 군사기지 임대 사업이 국가 사업인데요. 그 홍해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 군사기지가. 중국은. 통신도 빈약하죠. 우주에 뭐 제대로 떠 있나? 미국에 비하면. 또 보안 마찬가지죠. 아니 중국산 그 감시 카메라 이란에 깔았더니 그걸로 들여다봐 갖고 하메네이 동선 확인해서 하메네이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보안 허접하죠. 그래서 센서 이펙터 통신 보안 우주 이게 이 AI 브레인의 밑바닥에 튼실하게 깔려야 돼요. 이 5개 주춧돌이 있어야 그 위에 AI가 뜨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AI 브레인만 흉내내갖고 뭐 하냐고. 중국이 그 꼴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렇게 해서 더 밀고 나가고, 일본이 제대로 따라오고, 또 대만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대만이 자기 역할 딱 하게 되면 중국은 저기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국방부가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명 질렀냐. 3월 11일 중국 국방부. 난 뭐 문재인이 써준 줄 알았어. 사람이 먼저다. 사람 중심 철학. 중국은 사람 중심 철학과 AI의 선한 사용 원칙을 섬긴다. AI의 군사적 이용에 있어 사람 우선이 관철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 전쟁에서 AI를 무제한 사용하기 위해 안트로픽을 쫓아낸 것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트로픽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충돌이 그거였잖아요. 트럼프 정부는 그 무기 마지막 살상 무기 가동에서 AI가 자동으로 가동시킬지 자동으로 못 가동시킬지에 대해서는 국가 법률이 정하는 데 따르겠다고. 안트로픽은 그거는 우리 회사가 정하겠다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쫓겨난 거거든요. 또 이 국방부 대변인 말 계속 제가 이제 조금 하면 AI가 전쟁 의사결정에 지나친 영향을 주는 것.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윤리를 어기고 전쟁 번제 책임을 희석할 뿐 아니라 테크놀로지 폭주를 야기한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묘사된 디스토피아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 국방부 대변인은 인민해방군.
뭐 실리콘밸리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실리콘밸리의 좌빨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자신의 선진적 AI 기술을 악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첨단 기술을 악용해서 절대적 군사적 지배력을 추구하거나 다른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킬 뜻이 전혀 없다.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AI 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또한 리스크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 또한 인류 문명의 진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AI가 진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이것만 보면 중국은 천사표야. 얼마나 겁이 나면 이렇게 깽깽깽 비명을 지르겠어요. AI 하지 마, 하지 마. 그 유엔에서 관리해야 돼. AI 킬체인 하지 마. AI 킬체인 하지 마. 인류를 망치는 거야. 악한 짓이야. 사람 중심이 돼야지. 사람이 먼저다. 이거 하다가 너무 웃겨갖고 제가 중간에 한 10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미친놈처럼 웃고 다녔습니다. 한 10분 동안. 예,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그럼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AI 킬체인이 돌아가려면 센서 이펙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안이 이루어진 통신이 돼야 되고 그게 또 우주까지 이렇게 확장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센서 이펙터, 센서 슈터는 출발점이야. 그럼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엮여야 되니까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JTDLS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국이 어디까지 왔나 오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이 그토록 무서워한 AI 킬체인. 그럼 훌륭한 센서 슈터는 출발점에 불과하고 그게 네트워크로 엮여야 되잖아요.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가 결국 중요하잖아요. 그 네트워크 이름이거든요. 그럼 한국 어디까지 왔냐? 한국이 굉장히 특이해요. 함께 또 따로, 제가 자주국방을 함께 또 따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에서 미국과 함께 한다. 한미연합사 체제다. 근데 따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때 따로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항상 지론이 그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독박은 미국한테 씌워놓고 전자권 줘서 전쟁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끝날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거부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미국이랑 좀 삑하면은 우리가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제가 아는 함께 또 따로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에서 독자 식별 체계, 식별 체계라는 건 뭐냐면 비행기가 가고 있어, 전투기가.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죠. 1, 2, 3, 4, 5, 6, 7. 근데 옆에 또 가고 있어. 저건 0, 1, 2, 3, 4, 5, 6. 그래 번호를 붙이고 거기서 미사일을 쐈어. 미사일이 식별됐어. 그럼 저건 3, 2, 7, 8, 9, 3.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를. 그 식별 번호 체계가 달라요, 한국이. 그리고 프로토콜도 달라. 이 식별 번호 체계를 미국이 쓰는 링크 16을 쓰려면요. 이런 프로토콜이에요. 야, 우리가 이상한 물체 식별해서 너 그거 식별했냐? 안 식별했지? 우리가 그럼 여기 번호 붙일게. 번호 하나 줘봐. 번호 부여에 관해서 서로 그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미군과 한국군이 통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독자 식별해서 독자 번호 딱 붙여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야, 바로 아래 나오죠. 빨간 글씨. 우리가 번호 붙였는데 미국도 거기에 번호 붙여놨어. 미국은 5자리 숫자로 붙였고 우리대로 7자리로 붙였어. 그럼 서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야, 이게 같은 물건이야 다른 물건이야를 AI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검증해 주는 거. 그거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한미 간에. 그러니까 독자 식별 체계, 독자 프로토콜인데 미군과 한몸처럼 연동하는 함께 또 따로예요. 우리 전술 데이터 링크가 세계 유일합니다. 서방에서요, 독자 프로토콜 링크를 개발한 2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한국과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상당히 널널합니다. 거기 이란과 1,300~400km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거기 그 레바논 국경 넘어서 그 헤즈볼라는 물건 자체가, 무기 자체가 허접하다고요. 로켓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터넷 체계 비슷한 걸 갖고 왔어요. 군대에서 쓰는 이 링크 이런 것들은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건 너무 기술적인 건데, 레이어가 이렇게 찌부러져 있어요. 레이어가 찌부러져 있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민간에서는 유선 랜을 쓰던, 이런 5G를 쓰던, 다 여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가 돌아가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래 통신 레이어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신호가 가는 레이어하고, 위에 인터넷이 통하는 게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민간에선 그래요. 인터넷은 밑에 어떤 망을 쓰든 그냥 달릴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런 군대에서는요, 이렇게 레이어를 구별해 놓으면
파고들어서 보안이 깨질 수가 있고 속도가 늦어져요, 좀.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걸 하나로 찌부렸다고요. 옛날 방식으로. 근데 이스라엘은 좀 사정이 널널하니까 레이어로 구별했어요. 인터넷 방식으로. 저렇게 두면은 민간 기술을 막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전송 속도가 나중에 높아져요. 그리고 그 지능을 담기가 쉬워요. 이스라엘은 그 길로 간 거예요. 한국은 전체 그 체질의 구조는 미국이랑 같아. 그런데 식별 번호가 2자리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6배가 돼요. 미국이 뭐 2만 몇천 개인가 뭐 3만 몇천 개인데 우리가 20몇만 개인가 그래요. 30몇만 개인가. 미국이 5만 개쯤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30몇만 개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전장에서 30만 개의 오브젝트에다가 번호를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좁은 데서 엄청나게 밀도가 많게 그 무기들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고밀도, 고강도 전장에 유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은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그 프로토콜을 가졌다고 말해지는 나라로는 또 하나는 이제 터키가 있고 프랑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터키는 오늘 이 순간까지는 비행기에서 미사일을 쏘고 혹은 지상에서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을 지령 유도할 때만 써요. 육해공군 다 털어서 쓰는 게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고요. 프랑스는 이 데이터 통신에서 터널링이라고 있죠. 우리 VPN 쓰게 되면 일반 인터넷 안에 한 번 더 꼬아서 한 번 더 터널을 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일반 인터넷을 타요. 근데 그 안에 한 번 더 꼬아서 이중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VPN이거든요. 프랑스가 그런 방식이에요. 거기 뭐 링크 R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링크 16이야.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한 번 더 꼬아 놓은 걸 쓸 때가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프랑스가 뭐 핵무기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전략적이라고 되는 거는 링크 16 안에서 한 번 더 꼬아서 써요. 링크 22 안에서 한 번 더 꼬아서 써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우리랑은 많이 다르죠. 이런 전체적인 게 아니어서 이 전체적인 걸로 통으로 링크를 개발한 나라는 우리랑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만능 통역 서버를 두고 링크 K도 다르고 그게 이제 우리 거고요. 링크 16도 다르고 그게 이제 미국 거죠. 링크 22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개발한 차세대 해군 그것도 다르고 또 육군 KVMF라는 통신 프로토콜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육해공이 다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 킬체인의 서방 국가 중에 제일 가깝게 가 있어요, 미국이랑. 이란과 이제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3월 1일, 2월 28일부터 중국이 갑자기 착해졌어요. 일단 전투기든 공군 도발 제로예요. 없어졌어. 옛날엔 지금 계속 해야 되거든. 안 해. 해군이요. 구축함 사라졌고요. 강습 상륙함 스촨호 사라졌어요. 그럼 뭐만 나왔냐? 예, 여기 주하이원 이게 뭐냐면 한 2,000톤, 3,000톤쯤 되는 정보 수집을 뭐 한다고 표방하는 이제 드론 띄우는 배예요. 그것만 좀 멀리 떨어져서 서서 이렇게 얌전히 다녀. 그리고 도발을 좀 해요. 산에 귀엽게 해요. 뭐냐? 이런 데서 드론 띄워갖고 이 드론이 조그만 드론을 띄워서 한 7, 80km 날아와서 이런 배가 주하이완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 접속 수역 바깥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해안에서 12km까지 12노트 해리 12해리까지가 영해고요. 그 12해리에서 또 12해리 나가는 데까지가 접속 수역이에요. 예. 컨티기어스 존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24해리는 들어가면 엄청난 도발이에요. 24해리 바깥에 뭐 30해리, 25해리에 딱 서 있는 거야. 얘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게 한 40km 되잖아요. 1해리가 1.8km니까 한 40km, 45km 될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한 40km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이게 조그만 드론을 띄워. 그래가지고 타이완, 대만 영해 안에 들어가거나 대만 항구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드론에 뭘 싣고 있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싣고 있는 거예요, 드론이. 그래서 얘가 뭐 말하자면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그 코드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나타나겠어요? 컴퓨터로 딱 보면 중국 해안경비대, 중공의 해안경비대 선박이 대만 항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스푸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속이는 거. 그런 해킹을 스푸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백모가 아닌데 백모라고 주장하면서 막 그 네트워크상에서 돌아다니는 거. 그걸 스푸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드론이 싣고 가서 그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코드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여운 도발이죠. 그런 도발밖에 안 해요, 요새는. 착해졌어요. 진핑이 아재가 착해졌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은지 알 수 있죠. 아까 그 중국 인민해방군 성명에서도 보듯이. 예. 이게 이런 와중에 이제 이란 치기 전에 마두로 치고 나서 트럼프가 2월 초에 대만에 아주 세기의 거래라고 200억 달러짜리 딜을 제시를 했어요.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작년 10월에 대만 정부가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대만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제대로 없어요. 어느 정도 개판이냐면요. 페이트리어트는 들여다 놨는데, 페이트리어트가 자기 레이더를 갖고 있잖아. 그 레이더 깨지면 페이트리어트가 장님이 돼요. 다른 레이더에서 읽은 거를 페이트리어트가 못 받아. 또 구축함 레이더에서 읽은 걸 페이트리어트가 못 받아요. 전투기에서 읽은 걸 페이트리어트가 못 받아. 그러니까 개별 그냥 포대야. 그 비싼 기계 들여다 놓고.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 방어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대만 정부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갖추겠다. 그래서 T돔, 타이완 돔이라고 이름을 달고 그 구축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그리고 작년 11월에 대만 정부는 T돔 구축이나 이런 그 군비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방위 능력 확장을 위해서 400억 달러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는요. 대만이 지금 미국에서 주문해 놓고 못 받고 있는 무기가 토탈 한 200~300억 달러 돼요. 그거 계속 빨리빨리 보내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생산되면 생산되는 대로 다 대만 가요. F-16 생산되면 생산되는 대로 다 대만 가요. 딴 데는 지금 줄을 못 서. 2025년 12월에 트럼프가 그러니까 기존에 밀려있는 주문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111억 달러 패키지를 승인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회에 통보를 했다고요. 거기에 보면 무시무시해요. 111억 달러 안에 하이마스만 82대예요. 하이마스 82대면요. 해안 상륙작전 못합니다. 거기서 발사된 아타킴스만 420발이에요. 아타킴스는 300km를 날아가고요. 탄두가 500kg이죠. 그러면 대만 해안에서 때리면 중국 저기에 닿지. 중국 해안으로 가지. 그러니까 너희 상륙하려고 어디 오골오골 모여봐봐. 상륙이 무슨 짠 하고서 결정하면 바로 수만 명이 딱 배 위에 딱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장비 계속 배에 실어야 되고 병력 계속 배로 옮겨 타야 되잖아요. 그걸 때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드릴의 벌떼 드론, 안드릴이라고 미국의 첨단 회사죠. 그런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111억 달러가. 그래가지고 중국이 막 댕댕거리니까 올해 2월 달에 트럼프가 200억 달러 세기의 거래 센츄리 딜이라고 제안을 한 거야. 근데 이건 진짜 으스스예요. 하이마스 추가 및 최첨단 정밀타격 탄도미사일 프리즘이에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한미군의 하이마스 언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프리즘 하이마스 들어오면서 프리즘 갖고 왔나? 갖고 올 건가? 공식 발표 없어요. 대만에는 미군이 아니고 대만군 쓰라고 하이마스를 그냥 더 추가해주고 그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프리즘 최첨단 탄도미사일을 더 추가해주고 이거는 사거리 500km를 가고 91km 탄두를 갖고 있는 족집게 정밀 타격 최첨단 무기거든요. 프리즘은.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은 지금 어떤 군대에 망도 제대로 안 짜 있고 AI 돌아갈 틈도 없고 좀 개판이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없고. 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방어를 그러니까 AMD라 그러죠. Air and Ballistic Defense. AMD를 핵심 임무로 삼은 미국의 첨단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IBCS 통합 전쟁 지휘 시스템이라 그래요.
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 이건 미 육군에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공군 자산이랑도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자산이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미니 합동 전술 데이터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의 심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게 IBCS가 미 육군에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오리진은 그리고 굉장히 첨단화돼 있고 미국이 이거를 지금 실제로 미국의 JA 그 미국의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의 핵심 모듈로 쓰고 있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미국 거를 고스란히 미니 스케일로 갖다가 대만에 이식을 해두면 외교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훈련하는 거가 외교상 문제되거든. 근데 군사훈련 안 해. 근데 시스템이 카피네. 시스템이 카피야. 여차하면 바로 연결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미니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을 구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통합 전쟁 지휘 시스템이라고 원래 미사일과 공중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능. 그러면 이렇게 해서 꾸미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미니 AI 킬체인 나오지. 한국처럼 그렇게 막 육군까지 그냥 중대 지원 무기 뭐 대대 지원 무기까지 쫙 다 연결된 무지막지한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스템 나오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댕댕거리면서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세기의 거래 이런 짓 하면은 미중 정상회담 없을 수도 있다. 이러고서 지금 떠들어왔다고요. 그러다가 이란이 딱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다가 그리고 나서는 11일 날 어저께 AI 하지 마. 무서워. 그거 비인간적인 거야. 사람이 먼저지. 사람이 우선이야. AI는 앞으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AI는 유엔이 관리해야 돼. 뭐 이런 소리를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얼마나 웃겨요. 예. 예, 1, 2, 3를 쳐맞은 중국의 비명.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두로 1월 초죠. 중남미 침투 공작이 파산한 거죠. 이제 중국 입장에선. 그리고 미국 말을 안 듣는 에너지 소스 하나가 날아간 거죠. 베네수엘라란. 그 다음에 파나마에 이어 지금 쿠바까지 넘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중남미에서 한 방 맞은 거예요. 마두로라 불리는 펀치를. 중동에서는 이란 전쟁이란 펀치를 한 방 맞았죠. 이건 마찬가지죠. 중동에 대한 중국의 그 침투 공작이 파산한 거예요. 앞으로 중동에서 중국 명함도 못 내. 두 번째는 뭐냐. 이란이라는 반미 에너지 소스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상실하고 중동에서도 상실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이 굳어진 거지.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이란 전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AI 킬체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AI 자체는 따라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 AI는 맨 위에 떠 있는 지능이고 그 지능이 움직일 수 있는 망이 제대로 돼 있냐? 그 망에 달려있는 센서와 망에 달려있는 슈터, 이펙터, 무기가 제대로 돼 있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방 맞은 거예요. 이란 전쟁에서. 그래서 이란 전쟁 자체가 세 방이지. 다시. 마두로도 세 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200억 달러 세기의 거래. 작년에 111억 달러 가지고 댕댕거렸었는데 작년 12월에. 거기에 플러스 다시 200억 달러. 근데 그 200억 달러 내용 보니까 뒤로 자빠질 내용이죠. 하이마스의 프리즘의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JADC2 그러니까 Integrated Battle Control System IBCS를 핵심으로 삼아서 AI 킬체인에 미니 AI 킬체인을 이식을 해두는 거거든. 미군이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그래서 따로 군사훈련을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양국 간에 여차했을 때 바로 터버리는 거죠. 시스템이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새파랗게 질릴만 합니다. 예. 참 트럼프가 시진핑 참교육 참 잘하고 있군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